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대 상승세를 시현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기록을 마쳤습니다. 자,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쉬었죠. 제법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나름 반등했는데 역시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반등을 좀 주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우지수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0.08%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은 어저께 좀 하루 좀 쉬었죠. 소폭 내렸었는데 오늘 역시 S&P 500 또한 0.8% 정도 반등했습니다. 금값은 다시 약간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지금 41달러 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지난 봄같이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 오르는 것이 반, 떨어지는 것이 반인데요. 기술주가 좀 많이 좀 반등했다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분들을 보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소위 기술주, 소위 빵이라는 것들이 오늘 반등했는데요. 애플이 한 2.7% 올라갔고요. 넷플릭스도 오늘 모처럼 한 2% 정도 반등했습니다. 아마존이 한 3% 반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도 제법 했습니다. 2.6% 올라갔습니다. 집콕주들이 최근에 등락이 커졌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락폭이 컸던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줌비디오가 이틀 연속 좀 재미없었죠. 첫날은 과한 20%, 어제도 한 7% 떨어졌는데 오늘 딱 어저께 하락한 정도를 오늘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는 반등했고요. 펠라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욘세가 어제 하면서 약간 어저께 그저께 급락 어저께 반등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멈춰 있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협업하는 대표적이죠. 슬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요. 슬랙도 오늘 좀 나름 이틀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오늘 좀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주나 이런 크루즈 이런 것들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동안 좀 조정이 좀 이어졌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첫날 월요일날 미 기준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델타 항공이 오늘 5%, 6% 넘게 빠졌고요. 카니발도 4%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오늘 내려갔고 내렸던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슬랙이나 줌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재택근무의 흐름이 사실 변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은 해 갈 텐데 네네. 어느 정도의 잠시 동안의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이 이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택근무라든가 어떤 집에서 있는 문화가 함부로 이렇게 단기간에 바꿀 그런 어떤 패션이 아니라 저는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로 보기 때문에 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또 중요한 주식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주식이라보다는 ETF인데요. ACWI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CWI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숱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죄송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그 ETF인데요. 네. MSCI는 ACWI인데요. C가 뭐냐면 All Country입니다. All country. All Country W가 countries. 월드입니다. All Country World Index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제 ACW 하면 이제 감이 없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앵커께서도 평소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네. All Country World Index이거든요. 전 세계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뭐가 빠지냐면 아주 그냥 소위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머징도 아니라 프론티어 마켓은 아주 이제 개발도상, 아주 초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이지리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기 개발된 제하고 선진국 그리고 디벨로핑 마켓 우리나라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한 주를 사시면 전세를 한 번에 사는 건데요. 오늘요 가격이 86달러입니다. 86달러면 우리는 환율 계산하면 10만 원 좀 안짝이잖아요. 네. 9만 얼마일 텐데 금년 상승률 5.7%고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 사상 최고 가격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네. 이런 건 많은 분들 관심 없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계좌에 다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요. 딱 이걸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한 6%, 7%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쉽게 해서 반성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사면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삼성전자 들어있고 애플도 다 들어있거든요. 국가별로 비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58%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크네요. 미국의 비중. 제일 크죠. 그러니까 한 주를 10만 원 주고 사시면 이게 딱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58%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중국도 5% 들어갑니다. 지금 왜 올라가냐면 최근에 중국이 요즘 쉬고 있지만 제일 잘 나갔던 네. 주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 최고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1.5%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분산 투자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좀 갖고 하시면 네. 마음이 편할 텐데 자꾸 뭐 샀다 팔았다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헷갈리고. 오히려. 네,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 걸 확신 없는 게 샀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보냐고. 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알면서. 여기 나오면 모르는 나라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요. 그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CWI All Countries World Index라는 ETF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애플이 또 어제 발표한 M1 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들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저께는 좀 쉬었잖아요. 어저께 한 2%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전체 발표만 됐고요. 이제 월가의 시각이 안 났는데 월가는 상당히 긍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요. 도이치방크는 자체 개발한 칩으로 PC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걸 저도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저도 여기 하나 포함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맥을 한번 샀다가 그다음에 10년째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3분기에요. 맥 구매자의 절반이 신규를 샀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안 쓰던 사람들, 쉽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PC나 노트북을 쓰던 분들이 맥이라는 OS로 들어간 거가 절반은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140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코엔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이상의 제품이다, 지금 이게. 그리고 고객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폰 유저들이 맥을 안 쓰던 사람들이요. 또 이거 맥을 쓰는 게 훨씬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존의 주당이익 전망치는 어저께 그 발표를 갖고 13% 정도 올려놨습니다. $133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 들어서는 웨드부시가 $150를 제시했고요. JP모건은 $150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크레디스는 스위스는 $106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냉장히 보면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이거보다 아래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사자, 팔자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의견이 양분돼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 이후에 큰 이제 상승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 예전처럼 강한 상승세를 또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애플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19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CNBC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 네. 힘든 시기는 앞으로 더 추워지고 네. 더 힘든 그런 계절이 오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더욱더 급증할 거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빅테크가 좀 반등했지만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논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은 너무 지금 많이 반영되고 나쁜 네. 소식은 무시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나쁜 소식이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 해갖고 백신이 나와갖고 다 맞으면 좋지만 아직 먼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전에 걸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네. 개인적으로 힘든 것이고. 아마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확진만 되면 어찌됐건 병원에 다 데려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양은 그런 데가 없거든요 지금요. 그냥 걸리면 그냥 집에서 쉬라는 거고 비타민 먹고 하면 해열제 먹고 딱 이거 아니고 딱 이거잖아요. 그때도 한번 우리가 얘기했는데 코로나19를 치료하려면 감염되고 나서 치료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오라는 거가 병원에 오라는 거가 지금 입원 환자가 뭐 지금 최고치 가고 있는 주가 17개 주 나오는데요. 딱 이겁니다. 숨을 못 쉬게 될 정도로 아프면 오라는 거거든요. 그때 입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약간 다른데요. 여하튼 그래서 보이는 거가 오늘 11월 10일 확진자 수가 엊그저께 10만 명 넘었는데요. 제가 20만 명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 목소리에 따라 했는데요. 정확하게 13만 9,855명 찍혔습니다, 지금요. 14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군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일 평균이 12만 1,000명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사망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입원 환자 수 같은 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수대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집콕주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찬스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행 관련 이런 것들이 다시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업무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기술주가 반등에 나서줬기 때문에 기술주 이야기를 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주가 다시 저면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아주 이게 한 번에 계속 말씀드리면 가치주에서 성장주의 가치주를 한 번에 그 쉬프트가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바꾸듯이 이렇게 플리핑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큰 흐름을 좀 추세를 이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번스탄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빅테크라든가 성장 기업들의 그런 기존의 스토리가 유효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성장주 비중을 일단 유지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더 사시라. 뭐 이런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도 비슷한 얘기 합니다. 하루 이틀의 이슈로 인해서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변화가 어떤 서프라이 체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산업의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서 이런 변화가 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메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함부로 조금 쉰다고 해서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 주 초에 주가가 급등한 월요일 날짜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거 에너지가 뭐 몇 프로 14% 올라가고 파이낸셜이 8% 올라가고 금융주 올라갔는데 사실 이것은 뭐랑 반대냐면 올해 실선은 올해 주가 등락률이거든요.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이 많이 올랐을 뿐이라는 얘기죠. 네.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올라갔던 거지 하락하거나 네. 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웰스파고나 번스타인도 마찬가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살 길이다. 네,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공평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골드만삭스가 2021년 목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 연말이고 11월이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도 이미 발표한 것이 있던데요. 이제 2021년의 전망들을 좀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주초에 혹시 보시면 저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JP모건은 이제 뭐 긍정적인 케이스지만 내년 4,500까지 제시한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 이제 데이비 코스트입니다. 데이비 코스트는 역시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S&P 500의 목표 지수가 4,300을 갖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300이면 21%가 지금보다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연말은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보통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도 지금 3,600에서 3,700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이렇게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금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게 권력이 좀 나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백신도 지금 개발되고 그러면 네. 경제에서의 V자 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것의 결론은 뭐다? 기업이익이 더 전망이 상향된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200 얘기하는 짐 폴슨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내년에 이점만 $170를 받는데 $175를 봅니다. 그럼 175라는 숫자가 있으면 지금 현재 PR이 22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22배 곱하기 175면 딱 떨어진 숫자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4,3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4,300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20% 이상이 되겠고요. 네. 2022년에는 이제 $195를 올렸습니다. 기존 전망 대비. 그러니까 $200거든요. 네. 그리고 200에다가 22배를 곱하면 딱 4,6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인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너무 긍정적이도 아닐 수도 네, 있다는 네. 것인데 이게 그다음 그래프를 한번 바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1926년 그때 이제 S&P 배락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마만큼 올랐고 떨어진지를 분포도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연 10에서 20% 올라간 거가 4번 중에 1번이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도 그럴 거고 내년에도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그만큼 가장 분포가 많았던 4분의 1은 그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가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지금 상황에 보면 10% 엄청날 것 같지만 네. 지나고 보면 늘상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뭐 내년, 내후년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뭐. 이제 꿈과 네. 희망을 주는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꿈과 희망이죠. 분명 꿈과 희망인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분이 많아요. 증권회사는 늘상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한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저도 그런 일을 꽤 했지만
한국 주식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내년 되면 항상 장밋빛 일색이에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5월 그때 뉴스 보면 그때 뭐 800 떨어진다 그런 게 난무했던 시기가 1800 뭐 이렇게 1600 이런 얘기하는 거 난무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내년도에 주당이익이 뭐 200달러다, 네. 188달러다. 그래 딱 찍고 거기다 PR 22배 얘기하잖아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혹시 대한민국에 리서치 하시는 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레포트에도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당이익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년도 PR이 몇 배 줘서 그래서 내년도 목표주가 2,900이다 얘기하는 데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그만큼 클리어하지 않은 게 지금 약간 전망의 차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간단하게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시죠. 뭐 세 개만, 서너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또 관심 있는 분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베어드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옐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먹는 거 이제 차트 음식점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곳이잖아요. DHI. 네, DHI도 부단한데 DHI 이제 그 네. DR 홀튼이라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그 주택건설회사가 되겠고요. 네. 옐프가 말씀드린 거가 에버코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는데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투자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올린 것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기술주가 굉장히 날아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